오늘 이 자리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얼마 전에 출간된 매력만점 철거농성장의 출간을 기념해서 릴레이 북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콘서트는 공캠에서 했고요. 두 번째 콘서트는 저기 서교동에 있는 채널 1969에서 힙합과 블루스맨들과 함께 했고, 세 번째 콘서트는 어쩌다 보니 약간 노이즈한 음악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했으면서 그냥 제 맘대로 제목은 딜리셔스 노이즈라고 속으로 지어놨고요. 그래서 일단 공연에 앞서서 홍석기 박사님, 홍석기 선생님이라고 할게요. 홍석기 선생님 앞에 오셨으니까 매력만점 철거농성장 책 다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읽으신 소감이 어떤지부터 좀 듣고 이야기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. 제가 하는 일단 직접 아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들은 주위에 이제 워낙 그 두리반에서 같이 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뭐 저도 이제 조금씩 들기도 했고, 물론 주로 저는 공연만 했죠. 특히 뭐 민폐형 공연 많이 해서 좀 죄송스러운 면도 있는데,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그 두리반에서의 싸움에 이렇게 크게 어떤 상징적으로든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지는 않아요. 저는 그래서 그냥 어쨌든 근데 주위에 들었던 얘기가 한 3분의 1 정도 됐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즐겁게 하고 슬프게 싸우셨구나라는 내용이 한 나머지였고, 사실 조금 생각보다 읽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래서 읽는데 좀 힘들 점도 좀 있었고, 네, 여튼 그렇습니다. 네. 그럼 이제 유채인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, 사실 아까 리허설 잠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듣기 좀 괴롭잖아요.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적응 못 하시는데, 혹시 유채인 선생님은 그 공연하시는 거 제가 알기로는 51 플러스 때도 했었고, 그냥 그 매주 토요일 날 열렸던 3층에서 열렸던 자립음악 그 사막여물 두리반에서도 했었는데, 혹시 들으셨는지, 들었다면 소감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.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. 내 책을 읽기 이렇게 힘들었다고 했는데 좋은 얘기가 나오겠어요. 그 불길한 점, 그 51 플러스 두리반 첫 번째 행사 때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하는 거 봤고 여러 차례 봤죠. 그런데 저것도 음악인가 싶었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하고요. 근데 뭐 그게 답니다. 제가 무대 위에 올려놓고 서로 맞디스하는 구도를 연출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근데 제가 읽기 힘들었다는 거는 저기 뭐 글을 못 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좀 이렇게 감정이입이 많이 됐습니다. 저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면에서 좀 힘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. 그거 불길한 점도 마찬가지예요. 제 그 음악성이 형편없기 때문에 뭐 그랬던 건 아니고 제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서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죠. 자 이제 진정하시고요. 이러다 공연하기도 전에 싸우시려고. 네. 제가 그래서 홍철기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. 책을 다 보셨다 그러셨는데, 혹시 그러면 그 책 내용 중에서 좀 인상 깊었거나 재밌었던 내용이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. 가장 사실 기억에 남는 글쎄요. 사실 책도 책이었지만 사실 저는 그 여름에 전기 나갔을 때 사실 기억나요. 그게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그래서 뭐 얼른벌레 저도 뭐 마포구청도 따라가기도 했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사실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고,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의를 배회하다가 공연할 때가 되면 공연하고 뭐 약간 이런 거였지만
그때가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저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 힘들게 받아들여졌고 그 기간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조금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두리반이 531일 동안 여기 동교동 옛날 자리에서 이제 1층부터 3층까지 점거하고 농성 강제철거에 반대한 농성을 이어갈 때 중간에 여름에 딱 정리가 나왔어요. 그 2010년의 여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더웠거든요. 저도 그날 현장에 며칠 있다가 죽는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류채림 선생님의 이야기를 빌어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유 선생님 그 책에서 그 대목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 뭐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고 그 뭐 농성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죠. 그래서 그 에너지 기본법이나 뭐 심지어 한국전력에서 만든 전기 공급 약관에조차 그 기초 에너지를 무기로 삼을 수 없도록 자기네 스스로 약관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을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도, 전기, 또 가스 이런 것들을 그 함부로 그 건설사가 힘이 세니까 이렇게 끊고 그 뭐 막연하게 그 노동자나 철거민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런 단전되고 단수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일 그게 뭐 쌍차 그 마지막 옥새 파업할 때도 수도 끊고 그 전기 끊고 다 했잖아요. 그러고서 이제 버티다 나중에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진압하러 경찰들 몰려오니까 막는다고 옥상 올라갔다가 그 개처럼 두들겨 맞는 장면들 보고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그 쌍차 노동자들 얻어 터지는 거 보고 저렇게까지 진압을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많이 울었을 거예요. 그런데 불과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또 그 용산 참사 또 일어나고 이 잔인하지요. 지금 그 철탑 위에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5분이나 계시고 그 길바닥에서 농성하고 있는 철거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꽤 여러 군데 부가연동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암울했던 5년을 정리하고 그나마 새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철탑 위에서 버텼는데 아이고 세상은 정말 잔인하게도 그네들에게 미명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치력을 가져다 줘서 사실 지금 진퇴양난이죠. 철탑에서 무작정 내려오기도 힘들고 더 버틸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상황입니다. 그게 약자들의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뭐 특별히 전기 끊겼을 때 두리반 얘기해달라 그러면 뭐 책에 기록돼 있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.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게 없고 아무튼 잔인해요. 그 가진 자들이 그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. 네. 그러면 오늘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토크는 이따가 2라운드 때 한 번 더 가기로 하고요. 이제 여러분들의 귀를 매우 잔인하게 괴롭혀드릴 홍철기 선생님의 연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